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과할 때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최근 K로봇에 대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죠. 여러분도 아마 이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한 남성이 작업을 하던 중 로봇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점프와 540도 회전을 하며 복잡한 작업을 척척 해내는 모습입니다. 이 로봇은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 산하의 로봇공학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의 아틀라스입니다. 이 로봇은 이제 물건을 짚고 던지고 사람처럼 손을 활용하며 인간의 보조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죠.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 기술이 점점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무서운 예언을 스티븐 호킹이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호킹은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기술 발전이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인류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했죠. 그리고 최근 K로봇 기술이 인간처럼 손을 사용하고 점프하고 공중에서 회전하며 사람처럼 정밀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호킹의 예언이 얼마나 코앞에 다가왔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호킹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과할 때라는 부분입니다. 호킹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과할 때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봇들이 바로 그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로봇뿐 아니라 이미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바에 따르면 현재의 로봇 기술은 2029년까지 인간을 초과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생명체로 발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스티븐 호킹과 그의 마지막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스티븐 호킹,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는 천재적인 물리학자이자 우주학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연구와 이론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 그의 삶은 그저 뛰어난 과학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주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기며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호킹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스티븐 윌리엄 호킹, 그는 1942년 1월 8일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잠깐 재밌는 점을 말하자면 그의 출생일이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세상을 떠난 300주년과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갈릴레오의 재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킹의 부모님은 모두 뛰어난 학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의학을, 어머니는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호킹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호킹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가졌고 호킹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학문에 대한 열정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호킹은 어려서부터 매우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보였으며 학창 시절에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15살 때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물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우주와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고 결국 물리학과 우주학에 대한 강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7세에는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여 물리학을 전공했고 그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옥스퍼드에서 보였던 뛰어난 성과는 모두가 인정한 바였고 그가 훗날 과학계에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20세에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진학하여 우주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호킹은 우주학과 양자 물리학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고 우주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주학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다소 정리된 이론들이 존재했지만 양자 물리학은 아직 매우 혼란스러웠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주학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호킹은 ALS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은 그가 2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호킹은 무려 55년을 더 살았고 2018년 3월 14일에 76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렸을 당시 호킹은 병원에서 다른 어린 소년과 함께 입원하게 되었고 그 소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킹은 이 소년의 죽음을 보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할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그 후로 자신의 삶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살아있다면 그것은 이미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매일을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연구와 강의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호킹의 가장 중요한 발견들 중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킹 복사입니다. 그는 블랙홀에 대한 이론을 통해 블랙홀도 양자적 효과를 통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블랙홀이 단순히 물질을 빨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에너지를 방출하는 존재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제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이점 이론입니다. 그는 블랙홀의 내부에 있는 특이점이 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우주의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통해 양자 물리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호킹은 생애의 마지막 시점에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AI의 급속한 발전을 우려했고 그것이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과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생명체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호킹은 인공지능이 초지능을 가지게 될 때 인간과 경쟁할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킹의 예언 중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초인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유전자 공학을 통해 초인류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초인류는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질병에 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로 인해 기존의 인간들이 멸종하거나 초인류에게 지배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호킹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신했고 언젠가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한다면 인류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존재가 아니다. 외계 생명체가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면 그것은 우리가 인디언이 콜럼버스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계인과의 만남은 결코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는 우주의 어두운 정글 법칙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우주로의 이주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우리는 우주 식민지화를 통해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주 식민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고 우주 도시와 같은 우주 정착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주 이주가 단순히 선택지가 아니라 결국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호킹의 예언을 떠올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초인류의 도래 그리고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까지 예측하며 인류가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위기들을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호킹이 경고한 위험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가 경고한 예언들을 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